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김범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와서 뵈니까 아마 그 전에 저하고 만나셨던 분들이, 저기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어쨌든 반갑고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좀 아마추어들이 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리학자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시고, 좀 코멘트 같은 것들을 저한테 좀 많이 주실 수 있으면, 그럼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사실 작년도 아니군요. 이제 2008년 9월부터 1년간 스웨덴에서 연구년을 보내게 됐었는데요. 그때 거기에 KTH라는 코테호라고 합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왕립 뭐라고 하더라? 왕립공학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두 사람의 교수들이랑 같이 콜래보레이션을 하게 됐고요. 그때 같이 진행한 연구의 성과의 하나입니다. 네, 그 중에 한 분은 물리학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좀 잘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거기에 일렉트릭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네,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됐고요. 이 위에 보시면 이게 이 분들이 진행하고 있었던 프로젝트에 제가 중간에 합류를 한 건데요. 이분들이 사용한 이 스웨덴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마 스카이프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모바일 그런 느낌도 나고 그래서요. 이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아이디어는 어떤 거냐면 아마 저는 그 얘기 듣고 참 신기하다고 생각했나봐. 여러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아이디어가 어떤 거냐면, 모바일 디바이스들 다들 들고 다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모바일 디바이스에 메모리가 있고, 메모리의 절반은 이제 제가 다운받은 강의 동영상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저장 공간 절반은 모바일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한 메모리 공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컨텐츠들을 저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이제, 내가 이제 어제 놓친 강의 동영상을 보고 싶다. 라는 리퀘스트를 이제 주변 모바일 디바이스에 보내면, 주변에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에 있는 메모리 공간 중에 강의 콘텐츠의 일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패킷으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같은 그런 것들을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롱텀 프로젝트의 하나였고요. 저는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만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카이프라는 회사가 있죠. 여러분 다들 잘 많이 쓰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컴퓨터에서 공짜로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더라도 이제 공짜로 와이파이 연결만 있으면 전화를 해서 음성 통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요. 그 스카이프 기술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웨덴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스웨덴 친구라서 자기들도 이 사람처럼 어떻게 돈을 벌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가능성이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갑자기 또 웬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제가 거기 있을 때 이분들이랑 했던 프로젝트의 일환은 아니었고요. 어쩌다가 거기 캔서 시스템스 바이올로지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어서 구경 삼아 간 적이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예쁜 섬에서 컨퍼런스를 하더라고요. 이 호텔이 컨퍼런스가 있었던 장소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입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참여했던 그 컨퍼런스가 이 호텔에서 진행하는 마지막 컨퍼런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스카이프를 만든 사람이 이 섬을 다 샀대요. 아주 굉장히 멋있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값을 알아보니까 좀 비싸긴 해도, 좀 비싸긴 하죠, 그죠? 예. 그래서 스웨덴에 1년 머물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적응은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이고요. 피어-투-피어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 대한 이야기고요. 근데 물리학자들이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이 하시는 그런 연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제가 특히 관심이 있었던 것은 돌아다니고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어떤 방법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싶었고요. 근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모바일 디바이스가 모바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얘가 모바일이니까 모바일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니는 것들인데, 돌아다니는 네트워크를 다이나믹하게 체인징하는 네트워크, 모바일 디바이스들을 어떤 방법으로 다이나믹하게 연결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런 연구를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사람들이 가만히 있진 않고 시스템에 들어왔다 나가고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저도 거기서 사실 처음 배운 용어입니다. 이런 걸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쪽 하는 분들은 시스템 언더 천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용어도 좀 새로 배우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물론 아주 제일 쉬운 솔루션은 뭐냐면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연결하는 거죠. 모든 디바이스가 그 시스템 안에 있는 모든 다른 디바이스에 완전히 올투어 커넥션을 만들어버리면 물론 가장 좋을 텐데, 근데 그거는 사실 그 자원의 낭비죠. 사실 그렇게까지 다 연결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한 허용된 자원의 소모를 줄이면서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좋을까, 뭐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미래인터넷 과제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카이스트 정화훈 교수님이 하시는 연구하고 상당히 비슷한 연구를 물리학 분야에서 진행을 해오고 있었고요. 그쪽에서 사용하는 어떤 컨셉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어택을 해보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연결하는 게 좋을까? better strategy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럼 당연히 그럼 better가 뭐냐고 물어야겠죠. 근데 이 컴플렉스 네트워크를 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물론 다 연결이 돼야 돼. 이거는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연결되어야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건 그 시스템에 있는 임의의 두 사람을 택했을 때 그 두 사람을 연결하는 패스가 최소한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모든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양보할 수 없는 아주 강한 부속 조건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가 좋으냐라는 또 다른 답변 중에 하나는 당연히 아주 가능한 한 짧은 거리로 연결하는 것이 좋겠죠. 여기서 거리라는 것은 어떤 지리적인 거리는 아니고요. 두 노드를 연결하고 있는 경로의 개수, 뭐라고 하죠? 스테디, 몇 칸을 건너뛰어야 A라는 사람이 B 사람한테 연결될까. 그걸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패트 랭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패트 랭스가 물론 짧을수록 좋겠죠. 이게 길어지면 문제가 좀 나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숏 패스 랭스는 짧을수록 좋고, 그 다음 모르는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야 하고, 그럼 굉장히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가 어쩌다가 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한 사람이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서 휴대폰을 껐다. 그래도 네트워크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커넥티비티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이 네트워크가 로버스트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로버스트해야 된다라는 것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좀 어떻게 보면 표준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임의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들의 한 몇 퍼센트 정도를 꺼버립니다. 그러니까 껐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전체의 퍼포먼스가 별로 심각하게 나빠지지 않으면 그런 네트워크가 로버스트한 네트워크라고 부르죠. 예,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만족하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 연구할 때 참여했던 스웨덴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게 어떤 각각의 노드들, 혹은 여기서는 모바일 디바이스라고 하지만 여기서 아무런 모바일 디바이스의 어떤 특징이 있는 노드들은 아닌데요. 각각의 노드들이 일종의 허용된 배터리 파워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각각의 노드가 소모하는 파워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넣었습니다, 모델에. 예, 그래서 저희 모델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파워 컨섬션에 대한 모델을 어떻게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모바일 디바이스의 배터리 파워는 리미테이션이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연결 안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배터리 파워는 무한 시간 동안 쓸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가정을 해서 어느 정도의 파워는 다 누구나 데디케이트 해야 한다라는 구속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정량을 했냐면 각각의 모든 디바이스들이 두 가지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P 미니멈. 그래서 이 파워보다 적으면 안 된다. 최소한 모든 디바이스가 미니멈 파워보다는 더 많은 파워를 소모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소모하는 파워의 맥시멈이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맥시멈을 넘을 수는 없다라는 그 조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가 미니멈 파워에서 맥시멈 파워 사이에 어떤 정도의 파워를 데디케이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파워 컨섬션을 어떻게 저희들이 디파인 했냐면, 자, 이거는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행렬의 엘리먼트가
만약에 i하고 j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1의 값을 갖고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0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놈들만 모아서 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의 델타 승의 합을 한 걸 그 i라는 노드가 사용하는 파워로 정의했습니다. 그 물리학을 생각하면 이게 2가 되는 것이 가장 좀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의 뭐 그 파워 같은 것이 거리의 제곱에 그 반비례해서 떨어지니까요. 근데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는 거기 연구 참여했던 분이 리터레처를 좀 봤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에서 6 정도까지의 다양한 값이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모델에서는 2라고 적용을 했고요. 근데 이걸 파워를 좀 바꾼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보여드릴 결론에서 그렇게 크게 정성적으로 많이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에 그래서 파워 컨섬션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휴리스틱하고 굉장히 아마추어 같은 스타일로 이렇게 넣었고요, 모델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원호흡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직접 연결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멀티호흡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멀티호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멀티호흡이라고 부르는군요. 그것도 처음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와그락을 입고 이제 뭐 떠나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좀 간단하게 하려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차지하는 2차원 공간을 그냥 유닛스퀘어로 생각을 해서 그냥 0에서 1까지의 좌표를 갖고 있는 X축, Y축에 있는 사각형이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있고요. 원래는 이 사람들도 움직이게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좀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주어진 시간, 그러니까 매 시간 스텝마다 한 사람, 그 시스템에 있는 한 사람이 떠나고요. 혹은 뭐 휴대폰을 끈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 사람이 떠나고 그 순간에 이제 다른 사람이 새로 들어온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떠날 때는 이제 물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커넥션도 다 오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아무런 파워를 쓰고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이제 연결선을 맺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Pmax라는 허용된 파워보다 더 많은 연결선을 맺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보다 넘을 때까지 계속 이제 연결선을 만들고, 근데 첫 번째 사람이 떠나면은 그 사람한테 연결되어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 커넥션을 잃어버리니까 떠나진 않았지만 시스템이 남아있지만 파워가 P 미니멈보다 더 작아지는 에이전트들도 생깁니다. 또 그 사람들은 또 다시 연결을 하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반복을 하게 되면 저희 물리학자들은 이퀄리브리엄이라고 부르는데 좀 평행 상태에 도달을 해서 어떤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트렌드가 없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은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고,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부르는데요. 스테디 스테이트에 도달할 때까지 충분히 오래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심 있게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물리적인 양들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러면 연결을 할까? 이게 사실 저희가 쓴 논문에서 제일 관심 있게 봤던 것이 바로 이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살펴보려고 두 가지 모델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고요.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은 어떤 확률이 주어져서 QA라는 확률로는 임의로 아무한테나 연결선을 맺고요. 그 다음에 1 빼기 QA의 확률로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연결선을 맺습니다. 그게 모델 A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QA가 0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선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연결선을 맺고요. 그 다음 QA가 1이 되면 모든 커넥션이 랜덤하게 되겠죠. 그게 첫 번째 모델이었고요. 두 번째 모델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데요. 어떤 거냐면 이번에는 사람들 사이에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서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커넥션을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맺고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랜덤하게만 커넥션을 만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모델이 QA, 모델 A에서의 QA, 모델 B에서의 QB가 둘 다 0이면 이때는 모두 다 똑같고요. 모델 A하고 모델 B가 정확히 똑같고 그 상황에선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연결선을 맺는 상황이 되고요. QA하고 QB가 정확히 1이 되면 모델 A, 모델 B가 다시 또 똑같아지지만 이때는 랜덤하게 커넥션을 맺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게 0하고 1 사이에 컨티뉴어스한 값을 갖는 좌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그 파워를 P 맥시멈까지 허락을 하니까요. 먼저 맺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파워가 증가하고요. 자기가 소모하는 파워가. 그걸 이제 또 맺었고, 또 맺고 해서 P 맥스가 될 때까지.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맺습니다. 연결선을. 예, 맞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할 때, 일단 커넥티비티는 일단 만족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아마 곧바로 다시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요 다음인가? 지금 질문이 나왔으니까 요걸 벌써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이 파워, 저희가 정의한 파워를 너무 적게 하면 연결선의 숫자가 너무 적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연결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니까요. 어느 정도 큰 값을 사용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큰 값을 사용할까를 대충 파라미터를 세팅해 보니까 대충 P max는 2, P minimum은 1.0. 그 정도면 저희들이 해본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단 한 번도 연결 안 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그러니까 이 그림을 대충 그려보고요. 이게 하얀색이 됐을 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경우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그림의 브라이트니스가 연결된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연결이 너무 안 돼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 어쨌든 다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넉넉합니다. 예, 그래서 간단히 어떻게 사람들이 연결을 맺는지 간단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는 게 좀 도움이 될 때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아가면서 어떻게 얘들이 연결을 맺나 그런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바꿔가면 얘가 이제 변화가 되는 것이 보이고요. 0.5면은 이게 랜덤한 커넥션을 만드는데 별로 안 만드네. 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 랜덤한 커넥션을 만드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지오메트릭하게 가까운 애들하고만 커넥션을 맺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숫자들이 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넘버 오브 클러스터라는 게 이게 4, 6 이렇게 됐다는 건 전체 사람들이 이게 만약에 넘버 오브 클러스터가 5다 그러면 5조각으로 끊겨 있어서 커넥션이 안 돼 있는 경우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은 경우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할 때 저희들이 사용했던 파라미터인 2하고 1을 사용을 하면 여기서 아마 거의 그래서 항상 넘버 오브 클러스터는 1로 되어 있어서 어차피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게 네트워크에서 에버리지 디그리라고 불리는 양인데요. 한 사람이 평균 몇 명하고 연결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P 맥시멈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파워를 평균적으로 소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데비에이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봤고, 이것도 아마 나중에 나올 텐데요. 이거는 이무에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이무의 두 사람을 연결하는 패스 랭스의 아까 표현하신 걸로 보면 멀티홉의 스텝 수의 평균이고요. 이거는 그 중에 가장 큰 숫자입니다. 맥시멈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봐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것들을 봤고요. 네,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그림이고, 네, 그래서 이제 에버리지 디그리, 그러니까 한 사람당 연결하는 연결선의 숫자가 평균 어떻게 될까 하는 거를 보면, QA 혹은 QB가 1로 가는 쪽이 랜덤 커넥션이 많아지는 경우거든요. 그 랜덤 커넥션이 많아지는 쪽으로 가면 에버리지 디그리가 줄어듭니다. 근데 그건 금방 생각하면은 당연한 것이 랜덤 커넥션은 말 그대로 임의로 커넥션을 만드니까 평균 거리가 길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의한 파워 익스프레션에 의하면 거리가 길면 파워를 더 많이 소모하니까 연결 섬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두 경우 모두 Q 값이 1에 가까워지면 에버리지 디그리는 점점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QA가 정확히 0이 되거나 QB가 0이 되는 경우는 당연히 왼쪽 모델, 오른쪽 모델이 정확히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네트워크 사이즈가 큰 경우가 요 위에 있는 커브고, 네트워크 사이즈가 100으로 작은 경우가 아래 커브입니다. 그리고 이 Q가 정확히 0일 때는 이 디그리가 어떻게 사이즈에 대해서 변화돼야 되느냐라는 것도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스퀘어 루트 n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디그리는 이렇고요. 이 평균 몇 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라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꽤 중요한 그 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Q를 변화시키면서 위에 있는 두 그림은 그 패스 랭스의 평균 값을 잰 건데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작을수록 좋습니다. 작을수록 좋은 이유가 이제 그 홉의 숫자가 적으니까 예를 들어 뭐 패킷이 뭐 도중에 잃어버릴 가능성도 아마 적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어쨌든 뭔가 효율적인 거죠. 가능한 한 그 정보를 전달할 때 짧은 스텝에서 그 중간 과정을 거쳐서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패스 랭스는 작을수록 좋은데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유심히 보시면은 굉장히 큰 값이 있다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약간의 랜덤 커넥션이 들어만 가도 패스 랭스가 엄청나게 급격히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사실 여러분이 이거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한 10년 됐네요 벌써. 10년 전쯤에 이제 물리학 쪽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 유명한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 효과를 스몰월드 이펙트라고 불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약간의 랜덤 커넥션만 있더라도 그 스텝의 숫자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수학적인 형태도 만약에 Q가 정확히 0이 되면 이 패스 랭스가 이제 시스템 사이즈에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다가 QA가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시스템 사이즈의 패스 랭스의 길이가 되게 로그 함수로 변합니다. 그래서 뭐 다들 다 아시잖아요. 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6단계면 다 연결된 거 뭐 그런 것들이 되는 이유가 바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걸 보시면 이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애들만 연결을 한다라고 하면 패스 랭스가 여기였다가 약간만 뭐 조금은 랜덤하게 해도 된다라는 약간의 구석 조건만 풀어도 굉장히 급격하게 그 퍼포먼스가 좋아집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모든 모델이 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A 모델이나 B 모델이나 Q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다 똑같고요. 근데 이 중간 영역에서는 두 모델이 약간 차이는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실제적인 어플리케이션의 입장에서 이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조금만 넣으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모델 B는 조금보다는 조금 더 넣는 게 좋은 거죠. 이게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굉장히 중간 영역이 스테이블한 것도로 생각하면 모델 B가 좀 이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네트워크 연구하는 사람들이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인터넷에 뭐 10%의 뭐라고 하죠? 인터넷 패키지를 중개하는 컴퓨터가 만약에 꽂았다. 그래도 사실 뭐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인터넷이 굉장히 랜덤 페일리어에 대해서 굉장히 로버스트한 그런 스트럭처를 갖기 때문인데요. 여기서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안한 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방법이 좀 로버스트할수록 좋겠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10%의 숫자, 예를 들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에이전트의 숫자가 1000명이면 100명이 갑자기 없어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계산해 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패스 랭스가 별 차이가 없으면 그럼 좋은 거죠. 예, 그래서 패스 랭스를 여기서 델타가 있는 이유가 아까 어떻게 한 거냐면 1000명이라면 100명을 갑자기 없애고요. 그때 패스 랭스의 평균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없애지 않았던 원래 상태의 패스 랭스하고 차이를 구해서 그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델타 D를 계산을 했더니 이게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랜덤 커넥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렇게 로버스트니스는 별로 안 좋아집니다. 이게 늘어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Q가 아주 크지만 않는다면 Q가 0인 경우에 비해서 뭐 아주 큰 차이는 없는 거죠. 만약에 첫 번째 점에서 두 번째 점으로 가면 로버스트니스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패스 랭스의 값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그 정도 로버스트니스에서의 손해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이거는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저는 한 번도 재본 적은 없었는데요. 공동 연구한 사람이 이것도 사람들이 뭐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네트워크에 있는 N개의 에이전트 중에 인으로 2개를 택하고 그 2개를 직접 연결할 때의 파워를 분모해 놓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멀티옵 스텝을 쫓아가면서 파워가 어떻게 돼요. 각 스텝마다 파워가 얼만큼 소모하는지를 덧셈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피션트하다는 것은 직접 연결한 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씩 가는 패스 랭스를 따라서 소모하는 파워나, 그게 별 차이가 없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로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여기서 보면 QA가 0에서 0이 아닌 값을 가질 때 좀 나빠지기는 하는데요. 이쪽 부분에 만약에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나쁜 값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에 1 정도의 값을 갖죠. 파워 에피션시. 이 두 개의 파워 컨섬션의 비율이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난 건가요? 아니면 뭐 맞는 건가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 간단히 서머리를 해드리자면, 그 어떤 로컬, 어태치먼트 스트래테지를 생각할 때 이게 스트래테지가 로컬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어떤 센트럴 무슨 오토리티가 있어서 너는 이렇게 연결하고 쟤는 이렇게 연결하고 그렇게 컨트롤하는 네트워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정보만을 갖고 연결하는 전략을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가까운 놈들을 찾아내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로컬하고요. 그 다음에 랜덤하게 하는 것은 아무런 정보가 필요 없으니까요. 오늘 보여드린 전략은 두 가지 모두 다 그 로컬한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뭐 휴대폰도 끄고 하는 그런 다이내믹하게 체인징하는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서 이런 어떤 스트래테지를 제안을 해서 그게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한 그 연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결론은 거의 다 로컬 커넥션만 있는데 그 중에 약간만 랜덤 커넥션을 넣기만 해도 그 네트워크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아지는 면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2달 전인가요? 2달 전에 퍼블리시된 논문입니다. 혹시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